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절차에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이번 교재는 226페이지인데요. 227페이지 보면은 참고해서 환지계획 사례라고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도 교재를 보시면 안 돼요. 한 30분 정도 교재를 안 볼 거예요. 그래서 226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고개만 딱 들면 됩니다. 교재 만지지 말고 고개 드세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환지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 사업 첨부나 일부 가만히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도시개발 사업 첨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계획을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가요. 공사 시행에 들어가죠.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이 환지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돼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이 되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관련 서류를 와서 공개적으로 열람을 해보겠죠. 해보고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준공서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준공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아무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적어놓고 이런 거 좀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를 봐요 이제. 근데 환지 방식에서 환지가 무엇인지를 처음 들으면 모르잖아. 환지가 뭔지 거기서부터 막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사례 속에서 사례를 들면서 그 속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 그리고 설명드리는 것은 교재에 없는 내용으로 참고하시고요. 앞에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나갈 때까지 안 지울 거예요. 이걸 안 지울 테니까. 이거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왜요? 그림 그리면서 다 알아들을까요? 놓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못 하려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까지 안 지울 테니까 진짜 필요하면은 사진 찍으세요. 그걸 알겠죠? 설명만 들으라고. 그림 그래도 모르면은 그거 뭘 거예요? 어디 있을 거라고. 시작합니다. 집중하시고 딱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서 안 돼. 이걸 알아들어야 다음 주까지 수업이 이해가 된다고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 아직 산이 있고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고 막 그래요. 이걸 우리는 배웠잖아. 도시개발이 끝났으면은 조성토지라 그러고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불렀죠? 종전의 토지잖아. 종전의 토지. 이게 종전토지, 사업전토지예요. 그럼 도시개발하기 전에 이 미개발된 상태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소개합니다. 꼭 설명을 드리고서 3명은 있어야 돼, 3명. 그리고 셋을 소개할게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분지고요, 위치가. 100분지 땅, 농지는 1000제곱미터인데, 그 농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100분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1번지고요.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6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는 을이었어요. 을.
여기는 400번지예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고 농지 면적이 땅이 10제곱미터였어. 10제곱미터. 소유자가 병이었습니다. 삽전, 종전 토지 소유자. 수천 명 중에서 꼭 설명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소개한 거고 나머지는 죄송해요. 소개 못 드려요. 이 동네를 신도시로 개발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할 거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구역 안에,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할까요? 수용 안 할까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면 수용 방식이잖아. 수용 안 해요.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개발합니다. 공장 용지로. 자, 개발할게요. 개발합니다. 개발하면은 기존의 건축물은 그대로 둡니까? 철거합니까? 철거하고 이 농지나 임야 상태인 이 땅을 택지나 상가 용지 등으로 개발하겠죠. 형질 변경 무사해가지고 합니다. 해서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등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토교육부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이 구역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뭘 설치해야 되죠? 공동구. 이 도로 밑에 상하수도 시설. 그죠? 기억나죠? 전기,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신도시의 전신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고, 여기가 몇 번지죠? 도시개발하기 전에 가외 100번지 일대잖아요. 이 땅은 시청이 들어오면 여기는 시청용지. 100-1번지로 분할돼서 시청용지. 100-2번지는 학교용지. 그리고 시청 건너편에는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이에요. 유통기능이니까 시장이죠. 소매시장, 도매시장 등등 시장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부르죠? 조성토지라고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택지등으로 조성되고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었죠. 그것을 무엇으로 불렀죠? 원형지 공급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원형지 공급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용 방식만 있는 거라고. 사업용 토지가 뭐죠? 종전의 토지.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뭐라고 하죠? 조성토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죠? 환지 방식. 그럼 이제 대답해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더라도 이 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수용을 안 했으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교부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가백에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 줍니다.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가백에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이제 환지가 뭔지 알겠죠? 환지는 뭐냐면은 토지의 교환이에요. 사업용 가백 토지는 몇 번지에 있었죠? 100번지 농지였잖아. 그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가백 토지를 교환해 줬기 때문에 토지의 교환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환지. 바꿀, 환, 땅, 지. 토지의 교환이죠. 그러면은 값은 손해일까요? 이익이 될까요? 경제적으로? 이익이죠. 신도시로 개발되는 농지 평당 100만 원 할 수 있죠. 신도시 개발 사업이 끝나고
평당 100만 원 합니까? 택지로 조성되고 나면 신도시는 평당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땅값이 10배 오를 수 있는 거잖아. 평당 1000만 원짜리 택지로 조성된 땅을 500제곱미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 면적은 절반이 줄었지만, 면적은 감소했지만, 면적이 감소된 것보다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가격 상승이 더 크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해당 지역의 원주민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원합니까? 환지 방식을 원하는 거야. 그럼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원주민이 찬성할까 반대할까? 대부분이 반대하잖아. 학원도 안 나와요. 막 데모하고 막 누워가지고 도시개발 못한다 그러고 나를 밟고 지나가 그러고 막 토크림 바가지 위에 앉아버리고 막 그러죠. 불도저 밑에 누워버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원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뭘 주는 거죠? 환지를 주거나 대신에 상가 입주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 수용 방식에 추가되잖아. 무슨 방식이죠?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알고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원주민과 투자자 일부를 달래기 위해서 일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우리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 할 때 원칙은 뭐죠? 수용 방식. 일부 환지를 줬거든요. 그러면 무슨 방식입니까? 혼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막 현장이 보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봐요. 근데 갑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를 받잖아. 환지를 주잖아.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계획을 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 환지 계획. 그러면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즉 도시개발이 끝나고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은 이미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났다는 거잖아. 그 환지 계획 인가가 났다는 것은 그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면은 뭘 할 수 있죠?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원주민 누구는 몇 번째 몇 평을 환지받고 누구는 무슨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누구는 상가 입주권을 받고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그 환지받거나 받은 입주권을 직접 입주하고 환지받은 땅에 직접 건축합니까? 매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매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매도할 때 그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안 붙어? 붙잖아. 그 일을 누가 하죠? 여러분이. 그 정보는 어디에 있죠? 환지계획 내용에. 환지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했잖아요.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아있죠?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500제곱미터를 환지 줬잖아.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아있죠? 500. 그 500제곱미터 여기 있어, 여기. 201번지, 201번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지라고 불러요. 따라해요. 보류지. 보류지는 이 땅은 아직까지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시청 용지를 할 건지, 학교 용지를 할 건지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했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을 뭐라고 해요? 보류지라고 그래, 보류지, 목적.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땅이 보류지. 그 다음에 봐요, 보류지. 그러면은 갑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째 10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다가 200번째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되돌려받고 201번째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되돌려받았습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겁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라고 내놓은 거야.
자기 땅에 몇 프로를 부담했죠? 50. 이것을 종전토지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토지 소유자가 종전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절반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땅을 도시개발에서 부담했다 이 말이야. 갑의 입장에서는 종전토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부담했죠? 50%를. 그래서 환지계획국의 갑의 종전토지자 갑의 토지 부담률은 50%가 되는 거야. 그런데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0제곱미터 농지소유자 갑에게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그럼 토지 부담률보다 환지된 면적이 더 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그러면은 증환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면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해 줬으니까 얼마가 더 교부됐죠? 100제곱미터가 더 증가됐죠? 그래서 증환지라 그래. 그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갑으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자가 징수해가 이것을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반대로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소유자 갑에게는 500제곱미터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400제곱미터 교부해줬어. 얼마가 덜 교부됐죠? 100. 마이너스 100. 100제곱미터가 감소돼서 공급됐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감환지. 이것을 감환지라 그래. 감환지. 감환지 하면은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되기 때문에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 땅값을 시행자가 갑에게 교부해줘요.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러면은 정환지를 하거나 감환지가 결정되면은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정산하는 청산 절차가 필요하는데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뭐라고 부르죠? 청산금. 근데 정환지가 뭔지, 감환지가 뭔지, 토지 부담률이 뭔지, 청산금이 뭔지 단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라고.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토지 부담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시험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지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단어 시험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도를. 아셨죠? 이런 원리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무슨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이 되는데 그때 한번 봐요. 아까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토지자 갑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도시개발 사업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잖아. 그 보류지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쓰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하는 채비지. 여러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를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사용할 용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하죠? 채비지. 그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교재를 좀 보셔야 됩니다. 교재 보세요. 226페이지 보세요. 226페이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저 밑에 있죠? 환지계획 작성. 읽을게요. 시행자는 동그라미에요. 지금도 미칠 거예요. 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의무적으로 환지계획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작성합니까? 시행자가. 그리고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 앞에다가 묶어서 환지계획 내용이라고 적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암기.
외워야 돼요. 암기로 적어야 되고. 첫 번째, 환지 교육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죠? 환지 설계. 외우세요. 환지 교육이란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다. 외웠죠? 환지 설계 뒤에 적어요. 환지 설계가 뭐냐면은, 환지 설계는 환지 대상에 적으세요. 위치, 면적,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지 설계라고 하고,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환지 계획이 되는 거야. 환지 설계가 뭐죠?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예요. 예를 들면 잠깐 봐요. 도시개발 사업점 100번지 농수자 가백에는 100번지 위치에 200km를 환지 지을 거야. 이게 환지 설계라. 알겠죠? 보류지는 201번지 500km를 보류지로 할 거야. 그중 201-1번지 300km는 팔아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채비지로 할 거야. 보류지의 위치를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하고, 채비지의 위치를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시청 용지로 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학교 용지로 하고, 이걸 정하는 게 전부 무슨 설계입니까? 환지 설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 계획이 뭐죠? 라고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이 뭐죠? 하지 말고.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필지별 환지 명시죠. 필지별 환지 명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외웠습니까? 필지별 환지 명시. 설명 들어요? 여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는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인데, 만약에 10,000개의 필지가 있으면, 10,000개의 필지가 있으면, 그 10,000개의 필지, 하나의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필지는 업무용지로 하고, 이 필지는 도로용지로 하고, 이 필지는 도로용지로 하고, 이 필지는 도로용지로 하고, 그 옆에 필지는 유통단지 용지로 하고, 이렇게 10,000개의 필지가 있으면, 하나의 필지별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청산 대상 토지 명시해 줄 거예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해 줄 것입니까? 거기 들죠? 여기 봐요.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을의 땅이었어. 을의 농지였어.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50%면 을도 600제곱미터 절반, 3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하는 거 맞죠?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을은 생각이 달라. 이 101번지 600제곱미터 땅 대신에 300제곱미터를 환지받는 대신에 이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대한 토지에 관한 자기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받고 싶어.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나에게는 환지 부지정해달라고, 환지를 지정하지 말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환지 부지정 신청 을의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를 교부해 줍니까? 현금으로 청산해 줍니까?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환지 구역구에 몇 번지 몇 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건축물 소유권과 전세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몇 번지의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 환지 구역구의 모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환지 구역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하면은 거기 땅 부자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수천 평씩 수만 평씩 가지고 있는데 청산금을 수천만 원 받습니까? 수십억씩 받습니까? 수십억씩, 100억씩 단위가 넘어가요. 청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럼 청산금을 많이 받으면은 100억씩, 50억씩 받으면은 장롱 속에 500원권으로 바꿔서 넣어놓고 금총차고 치기고 있습니까? 비행기 살 겁니까? 배를 살 겁니까? 뭐 해야 되죠? 땅하고 건물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청산금을 누가 어디에 사고 누가 청산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면은 그분들은 땅 사고 빌딩을 사야 되잖아. 그분들에게 빌딩을 파는 공인중개사, 그분들에게 어디에 땅을 사야 되는지 팔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을 나의 손님으로 만드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사도 하기 전에 아까 누구 땅이 청산 대상인지 도시가을에 끝나면 몇 번째 몇 층으로 누구 줄 건지 다 계획이 돼 있잖아. 그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대박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런 빌딩 계약서 한 2개 쓰면은 한 2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에게 50억, 몇십억짜리 토지 계약서 몇 장 쓰면은 몇 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그렇게 하시라고요. 해석을 잘하니까 보이잖아요. 고수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라니까. 돈 되는데 뭐. 내가 공인중개사 개업해서 연봉을 5억을 하고 10억을 하려면은 공부 많이 하십시오. 실력대로입니다.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연봉 10억을 벌고 5억을 벌 건데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때? 죽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개업하면 망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해. 여보세요? 한지 계획을 보면은 채비지는 몇 번지 몇 층부터 채비지가 있고 보류지는 몇 번지 몇 층부터 있는 그 채비지와 한지 계획 구간의 모든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 채비지 보류지 명시는 한지 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채비지는 뭐죠? 시행자가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써야 될 땅이라.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채비지 분양 공고가 나올까 안 나올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채비지를 분양해서 돈 받고 사업비를 써야 되잖아요. 채비지 분양 공고 나오잖아. 그럼 신문에 보면은 채비지 분양 공고가 가끔 나와요. 채비지는 좀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싸요. 싸요, 되게. 싸게 나와요. 싸게 나오면 프리미엄 붙는다는 거잖아. 채비지 공고를 보면은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전문가 되는 거야. 채비지 공고가 나와도 뭔지 모르죠. 대부분은. 여러분은 알게 되잖아, 이제. 전문가니까.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할 경우 줄 거요?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와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 거기서 마무리하면 되겠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 좀 보세요.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합니까?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 마지막으로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 입체환지는 잠시 뒤에 배울 거예요. 이제 환지 계획 내용까지 배웠죠? 그러면은 환지 계획 내용 외우라고 한 게 5개잖아. 환지 설계, 필지별로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채비지 보류지 명시,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까지 외우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거나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니, 여러분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다니까? 여러분이 원주민이었거나 여러분이 투자를 이 동네에 하신 분이라면 무엇이 중요하냐고. 환지 설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도시 개발이 끝나고 내가 몇 번째 위치에 몇 지금부터 환지 받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잖아. 여러분 봐. 시청 사거리 업무 중심의 상업적인 환지 받으면 평당 5천만 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 주변에 녹지지역에 환지를 받으면 평당 500만 원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용도지역에 몇 제곱미터를 받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근데 젊고 키 크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도시개발이 끝나고 평당 5천만 원짜리 환지를 주고 나이도 많고 못생기고 그죠? 그렇다고 평당 100만 원짜리 환지 주고 그 기준을 모든 원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모든 원주민과 투자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환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환지를 설계할 때는 다음 7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해주라고 법을 만든 거야. 그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라고. 227페이지 봐요. 227페이지 보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 나와 있습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뭔지 알겠죠? 즉,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환지 설계 기준이다. 환지 설계 기준. 그래서 뒤에 제목을 적어요. 환지계획 작성 기준 뒤에다가 부제목을 환지 설계 기준이라. 즉,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거, 누구에게는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건지 정할 때는 다음 7가지를 기준으로 하라 이 말이야. 밑에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무슨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적응 환지 원칙. 그 밑에 환지 계획은 동그라미예요. 이 환지 계획이 뭐죠? 이꼴 환지 계획은 곧 이꼴 환지 설계잖아. 환지 설계는 환지를 설계할 때는 그 말이야.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의 토지를 동그라미해요. 종전 토지를 동그라미해요. 그럼 잠깐만요. 종전 토지는 여기 그림 보세요. 화면 보시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게 종전 토지잖아. 이 종전 토지하고 그 뒤에 봐요. 종전 토지하고 그 다음에 환지 동그라미예요. 환지. 환지는 뭐죠? 여기에 환지될 땅은 이 땅이잖아. 이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땅에 뭘 기준으로 합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 됐습니까? 그 7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지를 정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치, 지목, 면적.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서 위치, 지목, 면적 해서 첫 번째 나서 위지면 그렇게 오잖아.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위지면, 토, 수, 리. 마지막에 뭐죠? 환. 위지면, 토, 수, 리, 환. 그렇게 오잖아. 그때 잘 보세요. 책에 적어요. 환지를 설계할 때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하자. 뭐라고 하죠? 면적주의라 그래. 밑에 적어요. 교재에다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하자는 주장을 뭐라고 하죠? 면적주의. 뒤에 4개.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 뒤에 4개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하자. 이 4개를 기준으로 하면 뭐죠? 평가주의. 근데 우리는 이 앞에 3개입니까? 뒤에 4개입니까? 전부 답니까? 7가지 전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라고 했잖아. 법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적응환지. 이 2개를 합한 것을 적응환지라고 하는 적응환지. 적응환지라는 말의 뜻은 첨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으로 잘된 환지를 적응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원칙은 뭐죠? 적응환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위지면 토수리 환은 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잠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갑의 종전 토지의 위치가 100번지였으면 갑에게 환지될 토지의 위치도 몇 번지 하라고? 100번지. 갑의 종전 토지의 위치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도록 하라 이 말이라. 도시개발을 전에 100번지 위치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100번지 위치의 환지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00번지 농지소유자 갑에게 200번지의 환지를 줬잖아. 그래서 원칙입니까? 특례입니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거다 이 말이라.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위치 답이 뭐죠? 지목이잖아. 종전 토지의 지목이, 갑의 종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면은 도시개발이 끝나도 잡종지 주고, 대였으면 대 주고, 공장용지 가지고 있으면 공장용지 주라는 겁니다. 공평한 거 맞죠? 이제 위치 지목이 뭔지 알겠죠? 위치 지목, 면적 봐요.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은 똑같이 하는 거야. 갑에게도 토지 범위의 50%면 을에게도 50%. 공평하게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가진 땅의 절반씩. 이 면적이야, 면적. 알겠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이 뭔지 알죠? 종전 토지의 땅이 황토 땅이면은 새로 환지될 땅도 황토 땅 주고, 진흙 땅이면 진흙 땅 주라는 거야.
토질, 수리는 뭐죠? 물을 이용하는 관계, 수리관계를 말하는 수리관계. 그러면 잠깐만, 도시개발 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은 하천에 접하고 있어서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잖아. 하천에 가까우니까.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을 환지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리관계.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이용 상황이 같고 환경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전 토지하고 최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리 같고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7가지가 똑같도록 환지를 정하자는 것을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적응 환지가 이루어지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면적 비율, 똑같은 지목, 똑같은 수리 관계, 똑같은 이용상과 환경이 전부 반영됐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적응 환지. 이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한 특례가 9개를 이제 다음 주에 받아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이 개요 설명한 것이 예습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복습도 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